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노플레이크에서 기술용을 맡고 있는 김덕하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같은 시간대에 다른 세션에서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그 AI, ML, LLM, Gen AI, 챗봇 이런 주제로 발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시작하기 앞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이제 세션을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연사분들이나 아니면 파트너분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장 시기적절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세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 구축의 도전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런 파이프 구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운영함에 있어서 갖는 그런 각종 어려움들을 이제 스노플레이크의 다이내믹 테이블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노플레이크 다이내믹 테이블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 다이내믹 테이블이라는 게 지혜가 된 지 한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굉장히 많은 고객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핫한 피처 중에 사실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어떻게 다이내믹 테이블을 잘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많은 고객분들이 겪고 계신 그런 데이터 파이프 관리의 어려움과 다이내믹 테이블이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사일로들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통합해주는 솔루션들 ELT, CDC, 스트리밍 그리고 개발 언어로 구현하는 스파크라든지 데이터 레이크에서 각종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고객분들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파이프라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종속성이라든지 스케줄 관리, 오케스트레이션 관리가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적재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사실 변경이 되지 않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초기 적재로 인해서 그런 비용의 비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이런 코드를 개발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와 종속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이내믹 테이블이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내믹 테이블은 스트리밍과 연속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모두 지원하는 간소화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진분 적재라고 해서 내가 소스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매번 초기 적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 고침한 이후로 새롭게 신규로 적재가 된 데이터 또는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다이내믹 테이블로 새롭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초기 적재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노플레이크가 제공하는 그런 일관되고 강력한 보안 기능을 이제 다이내믹 테이블에 다 녹여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인해 AI 데이터 클라우드로의 손쉽게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내믹 테이블은 자동으로 쿼리 결과를 연속적인 진분 적재 방식으로 동기화하는 스노플레이크의 새로운 테이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원천 소스를 스노파이프 또는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소스 테이블에 적재를 하고 나서 다이내믹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join이나 aggregate를 이제 SQL로 구현한 다음에 그 SQL 결과를 매번 새롭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새로 고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고침한 이후의 데이터만 다시 다이내믹 테이블에 갱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이내믹 테이블과 다이내믹 테이블 간의 조인이라든지 태그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로직을 구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그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파이프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테이블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내믹 테이블은 굉장히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선언적인 SQL로 쉽게 구현을 하고요. 수백 개 브랜치가 있는 그런 복잡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따로 추가적인 스케줄링이라든지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이내믹 테이블은 굉장히 낮은 지연 시간에 대한 리프레시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배치에 대한 단위로 이제 그 실시간을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 버전에서는 초 단위로 새롭게 데이터를 갱신하는 그런 기능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자가 편한 언어로 그런 로직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SQL 언어 또는 파이썬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그런 로직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이내믹 테이블이 쿼리를 분석해서 이거를 증분 적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초기 적재를 매번 새롭게 할 것인지를 이제 오토 모드를 설정하시 놓으시면은 다이내믹 테이블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제 새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각 개별의 전체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면은 각각 개별의 그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리프레시하거나 서스펜드 또는 리즈um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모니터링 기능인데, 저희는 모니터링을 코드 기반으로 제공해드리기도 하지만 GUI 화면에서 각종 다이내믹 테이블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체 데이터의 리니지, 즉 데이터의 흐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다이내믹 테이블이 매번 실시간으로 리프레시를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24시간 내에 발생했던 그런 내역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이내믹 테이블은 인제스트, 데이터 트랜스폼, 딜리버리 중에서 트랜스폼 영역에 속합니다. 다이내믹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적재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스트링과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배치 작업 또는 약간의 좀 더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는데 알맞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프로시저라든지 DML, 파이썬, 자바, 스칼라 코드로 여러분이 데이터 변환을 하실 수 있지만 다이내믹 테이블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은 기존 방식보다 그런 오버헤드라든지 복잡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내믹 테이블과 스트림과 태스크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스트림이나 태스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림은 내가 변경 내역을 추적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직접 작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역을 추출한 다음에 타스크를 이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하거나 작업을 이제 트리거하는 방식으로 그런 복잡한 로직을 어떻게 보면 준 배치 또는 배치 방식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이내믹 테이블은 다이내믹 테이블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SQL을 수행함으로써 자동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트림과 태스크는 중간에 이제 스트림이 있고 타스크가 있고 마지막에 타겟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 변경 내역을 적재해주는 타겟 테이블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다이내믹 테이블이 자체적으로 SQL 로직을 수행해서 중간에 이런 스트림이라든지 타스크 또는 오케스트레이션, 스케줄링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DC 업무를 구현함에 있어서 스트림과 타스크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다이내믹 테이블을 사용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변경 내역을 추적할 소스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 로우 테이블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들어왔을 때 이런 변경 내역을 추적하는 스트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겟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변경 내역을 한번 적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업을 트리거를 하기 위해서는 타스크가 필요합니다. 타스크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에 데이터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 이제 머지 인투 또는 업서트 방식으로 CDC를 보통 구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SQL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 인투를 사용해서 타겟 테이블과 소스 테이블을 비교를 해서 이미 타겟 테이블에 소스 테이블이 적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메타데이터 액션이 CDC 액션이 딜리트라고 했을 때는 그냥 타겟 테이블을 딜리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소스 테이블, 타겟 테이블이 매치되고 이 메타 CDC 액션이 인서트인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 테이블이 타겟 테이블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인서트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인서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과 태스크를 사용하는 그런 CDC 업무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이내믹 테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간단한 코드조차도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그 다이내믹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타겟 레그라고 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얼마나 주기적으로 이 세로 고침해서 SQL을 수행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셀렉트 쿼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소스 테이블을 조회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이내믹 테이블을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선 트러스트라는 고객사는 기존의 스트림 앤 타스크를 사용하는 고객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이내믹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그런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 환경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비록 POC이긴 하지만 기존의 방식보다 다이내믹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컴퓨팅 비용이 약 90%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이내믹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이내믹 테이블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 실제 다이내믹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매번 새로 고침을 함으로써 실제 다이내믹 테이블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와는 다르게 뷰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성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뷰 안에 이제 로직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은 그런 로직을 이제 수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이내믹 테이블은 그런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반환하는 그런 장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구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create table as select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중간에 보시면 타겟 레그라든지 리프레시 모드를 설정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주기적으로 이런 테이블 소스 데이터를 내가 다이내믹 테이블을 땡겨올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타겟 레그하고 리프레시 모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타겟 레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 시간, 뭐 일자 또는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나와 종속 관계에 있는 다이내믹 테이블이 새로 고침될 때 나도 이제 동시에 새로 고침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다이내믹 테이블들이 새로 고침되는 것을 막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이내믹 테이블이 새로 고침될 때 이 모든 그 종속 관계의 다이내믹 테이블이 동시에 새로 고침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리프레시 모드를 보면은 오토, 인크리멘탈, 풀이라는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크리멘탈은 내가 새로 고침한 이후에 변경된 변경사항만 처리하는 기능이고 풀인 경우에
create table as select처럼 모든 데이터를 이제 초기 적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증분 적재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복잡한 로직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full table scan 또는 create table as select처럼 모든 데이터를 초기 적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 제어 및 모니터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링 하단에 다이내믹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테이블을 상세히 좀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카운트별로 구현한 다이내믹 테이블과 그 다이내믹 테이블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 새로 고침했을 때 그 결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령어로도 얼마든지 다이내믹 테이블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뭐 리프레시를 한다던가 서스펜드를 한다던가 또는 다이내믹 테이블을 설정을 바꾼다와 같은 작업들을 이제 GUI 화면에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흐름 관리입니다. 요즘 굉장히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많은 고객분들이 찾는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흐름 관리입니다. 데이터의 흐름 관리 또는 리니지라고 하는데요. 소스 테이블이 있고 중간 변경 테이블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그 변경 내역이 반영되는 타겟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리니지를 제공함으로써 소스 테이블이 메타 정보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그 데이터가 변경됨에 있어서 이 소스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는 이 소스 테이블에 영향을 받고 있는 테이블들이 어떤 것인지 한눈에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어디까지 성공했고 어디까지가 이제 실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일괄적으로 이제 요약된 정보를 이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프레시 정보입니다. 리프레시 히스토리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데이터 싱크 내역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데이터에 대한 타임스탬프라든지 데이터의 싱크 상태, 싱크를 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가 싱크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보통 실시간 업무라는 게 24시간 주 7일 동안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뭐 지연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파이프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GUI 화면에서 쉽게 파악해서 뭐 장애 조치라든지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활용 사례고요. 2024년도 4월 기준으로 다이내믹 테이블을 사용하는 고객 수는 약 3,000여 개의 고객사 그리고 활성화된 데이터 다이내믹 테이블 수는 약 23만 개의 그 테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GA된 지 얼마 안 된 이 피처가 이렇게 짧은 시간 치고는 꽤 많은 분들이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군별로 한번 유스 케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 사례입니다. 제조 사례인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IoT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다이내믹 테이블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사이버 보안 부분에서도 이 보안 앱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피딩해주는 그런 역할로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리테일 또는 CPG 부분에서는 뭐 개인화 분석을 한다는 거 아니면 재고 분석을 실시간으로 함으로써 어떤 상품에 대한 재고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BI 솔루션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유스 케이스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유스 케이스는 BI와 연계된 유스 케이스, 실시간 분석 업무, 그리고 데이터 쉐어링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환경에서 이제 다이내믹 테이블을 활용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엔드 유저용 뷰를 활용하는 대신에 앱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이내믹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제 고객 사례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글로벌 리테일 사례인데요. 수천 개의 소스 테이블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스케줄링 걸어서
결과 테이블로 이제 매번 수천 개의 테이블을 동기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객사의 문제점은 시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소스 테이블이 변경이 되지 않은 굳이 불필요하게 세로 고침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테이블조차도 매일 밤 세로 고침을 함으로써 이런 그 비효율적인 그런 그 낭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워크플로우를 크론 작업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고객이 말하기로는 이거를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관리하기에 굉장히 약간 지옥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럴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런 개선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만을 초기 적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5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데이터의 세로 고침 주기를 하루에 한 번이 아닌 몇 분 만에 1분에 한 번씩 또는 5분에 한 번씩 이런 그 데이터의 그 싱크 주기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시간 분석 업무입니다. 실시간 고객 경험을 추천함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를 또 다른 데이터 소스와 조인함으로써 빠르게 그런 그 모델 강화라든지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사례로 보스턴 소아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티자를 스노우플레이크로 이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2022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ETL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호환성 문제로 인한 그 파이프라인을 다시 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때 수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로 이관을 하면서 이런 SQL 서버, MySQL, 인포믹스 같은 다양한 이기종의 데이터들을 이제 스노우파이프 스트림을 이용해서 스노우플레이크 안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내부에서는 다이내믹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이라든지 어그리게이터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실시간성 데이터들을 이제 MSTR로 전달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개발 시간은 줄이고, 그럼 코드의 복잡성은 줄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처리 시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유스 케이스입니다. 사실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쉐어링 또는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데이터 쉐어링 기능을 사용하시는데요. 데이터 쉐어링함에 있어서 이런 변경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계속 매번 변경되는 실시간성 데이터를 내가 공유하는 게 그 데이터를 공유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쉐어링 기능과 다이내믹 테이블을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대한 사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다이내믹 테이블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효율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의사결정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데이터를 갱신하는데 약 그 과거보다 한 300배 정도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갱신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약 50%의 그런 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모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 테이블하고 고객이 주문한 테이블을 각각 패스스루 방식으로 다이내믹 테이블로 복제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최종 다이내믹 테이블에서 고객이 주문한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그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스로 이용할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뭐 커스터머 아이디, 고객에 대한 정보, 타임스탬프를 담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 4건 정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주문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약 한 4건 정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주문 테이블에 담기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앞에서 보셨던 커스텀 테이블을 그냥 1:1 패스스루 방식으로 복제하는 다이내믹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부분은 타겟 레그 다운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매번 새로 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종속관계의 다이내믹 테이블이 갱신될 때 동시에 갱신되는 그런 설정을 이용해서 다이내믹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SQL문을 활용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다음에 그 고객이 주문한 그 주문량을 평균을 집계하는 실시간으로 그 집계량이 변환되는 다이내믹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면은 모니터링 화면에서 가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약 4건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이내믹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테이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테이블에서도 보실 수 있는 테이블에 대한 디테일이라든지 컬럼 정보 외에 다이내믹 테이블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의 리니지에 대한 그래프 정보이고요. 소스 테이블, 두 개의 소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이내믹 테이블을 만들고 두 개를 이제 조인해서 집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변환하는 그런 그 리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구입 화면에서 보시면 다이내믹 테이블을 개별적으로 클릭하면 이런 메타 정보 그리고 데이터가 몇 건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새로 고침이 됐는지와 같은 정보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몇 건 정도를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에 약 2건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한번 리프레시를 수행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2건이 입력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2건이 입력되신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4건을 다시 초기 적재하는 게 아니고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만 이제 적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고객 테이블 데이터만 입력했기 때문에 실제 아직은 주문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동일한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이 정보 그 쿼리 결과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작업으로 한번 리프레시를 했고요. 보시면은 두 개의 건수가 입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건수를 삭제를 하고 두 개의 건수가 인서트가 된 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되신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을 때 소스 테이블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모니터링 화면에서 가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한 건이 삭제가 되고 한 건이 새롭게 입력이 됨으로써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겠고요.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이내믹 테이블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뵈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